일단 함수 x값은 뭐냐면 어디로 다가갈 거야 x값이. x값이 어디로 다가갈 때 y값이 어디로 갈까를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 뭐라고? x값이 어딘가로 갈 때 y값이 어디로 갈까?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됐니?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x값이 이렇게 엄청 커져가는 거 있잖아, 맞아? 그걸 이제 기호로 표현할 때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를 일단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무한대라고요. 됐니? 근데 요거 무한대는 일단은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는 아니고 얘는 그냥 기호예요.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상태냐면 한없이 커진다. 한글 못 쓰냐.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있지. 근데 나중에는 뭐 대학에 가면 저 무한대도 이제 확장된 실수계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해서 실수값으로 대응을 하기도 해요. 지금 그냥 기호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할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이제 기호로 해 적을 거야. x가 화살표 무한대. 그럼 얘는 뭐다?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말이야지. 이거 일 때 fx는 어디로 갈까를 볼 거야. 됐니? 근데 우리는 유리함수 배워서 알다시피 x값이 커지면 이 함수 값은 점점 뭐야? x축에 다가가 된다고, 맞아? x축이 y는 0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놈의 y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가 이제 0으로 간다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봐봐, x값이 0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x값이 0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방향성이 몇 개야? 두 개가 있겠지.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방향성이 하나인데 어떤 점으로 가는 거는 방향성이 두 개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0이라는 기준점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 우극한이라고 나중에 부를 거야, 알겠지? 오른쪽에서 간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x값이 0으로 가는데 0뿔이라고 적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 0뿔을 이렇게 적어요, 뭐 이렇게 적어요 라고 물으면 둘 다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약간 지수 위에다 적을 거야, 알겠지? 플러스를. 그래야지 좀 보기가 예뻐, 나중에.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게 있죠. 왼쪽에서 오는 갈 수도 있잖아, x값이. 얘를 좌극한이라고 할 거예요. 좌우 이 단어는 아니죠, 맞죠? 얘는 기호로 그럼 어떻게 적을까?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고 적을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래 되겠네? 봐봐, x가 제로 뿔로 갈 때 fx 이놈의 y값은 어디로 갈지를 보자고. 봐봐, 0뿔로 다가가게 되면 fx 값은 한없이 커지고 있다고, 맞아?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그래서 0마라고 부를 거야, 0마. 0마일 때는 fx가 이제 어디로 갈까를 보자고. 뭐야? 한없이 작아지지? 맞아? 근데 부호는 음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적을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적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라고? 한없이 작아진다고. 왼쪽으로 간다고. 이때 fx가 어디로 갈까를 보자고. 어디로 가니?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아? x축에?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 끝에는 우리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0뿔 0마 이런 거 적지 않아요. 됐나? 근데 여기 앞에는 x가 가는 방향이 두 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합성함수가 나오면 여기도 중간에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을 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야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얘를 기호로 예쁘게 한 번에 적고 싶다고. 됐나요?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극한이 0으로 리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에서 LIM만 따오면 되겠지. 대문자로 적지 않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적냐?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가 적어요. 그 다음 이 LI의 밑에다가 요것들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제로뿔로 갈 때, x가 제로마로 갈 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요게 함수식이 fx잖아. 그 함수식을 그대로 m 옆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는 옆에는 뭐 적냐면 얘네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요렇게 우리는 뭐다? 표기를 하겠다는 말이야. 알겠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이다. 리미트 x가 제로뿔로 갈 때 fx는 무한대다. 리미트 x가 제로마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값을 생각해가지고 극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얘는 숫자로 존재할 때만 써요. 근데 얘는 극한값이라고 안 부른다. 알겠지? 그냥 극한이라고만 부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세 개 함수도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그럼 봐봐. 숫자를 여기에 하나를 내가 세팅을 할 건데 여기를 2라고 세팅을 할게. 그러면 2 콤마 뭐가 되지? 8 된다는 거 우리는 안다고.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한번 적어보자. 리미트 x가 2뿔로 갈 때 gx 얘랑 리미트 x가 2마로 갈 때 gx를 보자고. 그래서 얘가 이름이 우극한, 얘가 자극한이 알겠지? 2뿔은 2보다 살짝 크다는 말이고 2마는 2보다 살짝 작다는 말이 알겠지? 그러면 x가 이렇게 가 2뿔, 그리고 y값은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 어디로 가? 8로 간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x가 2마로 가요. 왼쪽에서 2로. 그러면 뭐야? 이렇게 지금 가잖아. y값은. 얘도 어디로 가? 8로 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물어보자. 일단 g2. 함수값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2 넣는 거잖아. 얘도 뭐야? 8이라고. 그러면 지금 봐봐. gx인 경우는 이거 세 개가 지금 다 같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다고. 근데 그런 특징을 보니까 2에서 뭐가 돼? 다 연결돼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연속이라 부를 거였지.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의 정의는 다음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그래서 뭐다? 연속이라고 부를 거야. 특징이 뭐라고? 이거 세 개가 값이 같으면 붙어있는 그래프라고. 붙어있는 그래프가 뭐라고? 연속이라 부를 거라고. 여기까지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hx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hx로. 근데 이제 hx를 보니까 이래야 되잖아. 리미트 x가 0뿔로 갈 때 hx, 그 다음에 리미트 0마로 갈 때 hx. 요거를 관찰을 해보니까 0뿔 이미 y값이 뭐야? 1, 1, 1, 1, 1이네. 그래서 얘는 1 됩니다. 그 다음 0마
마일 이렇게 가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됐네? 근데 얘네 두 개의 특징을 보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지금 현재 값이 다르네? 값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0에서 떨어져 있네. 맞아? 여기까지 해도 떨어져 있는 거를 나는 수업 시간 이거는 내가 만든 용어야. 수업 용어 아니야? 나는 이걸 점프라고 부를 거겠지. 갑자기 혼자서 여기서 빡 점프했다 라고 부르고 이건 수학 용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용어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게 x는 0에서 점프라고 원하는 단어가 있으면 너네가 바꿔서 쓰세요. 알아서 하겠지. 됐죠? 그래서 뭐다?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다르면 무조건 뭐다? 점프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야. 근데 여기도 실제로 봐봐. 0뿔이랑 0만 값이 달랐잖아 지금. 그래서 뭐다? 갑자기 여기 하다가 확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뭐다? 끊어져 있다는 거지. 요까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거를 볼게요. 얘는 조금 신기한 그래프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는 x가 엄청나게 작아지면 마이너스 1에 다가가게 돼요. 점근선이야. 이게 지금 점근선. x값이 엄청나게 커지면 얘 y선 하면 다가가. 얘도 점근선이야. 그치? 됐니?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먼저 2라는 포인트에서 먼저 볼게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뿔로 갈 때 k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마로 갈 때 kx 그 다음에 뭐 k2 이걸로 갈 건데 그림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개만 조금만 더 추가할게. kx에다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여기 쓱 빵꾸 뚫어 놓을게. 여기를 3이라고 할게. 여기를 4라고 할게. 그 다음 색칠은 여기다 갖다고 칠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리미트 k가 3뿔로 갈 때 kx 그 다음에 리미트 k가 아니라 x가 3마로 갈 때 kx 그 다음에 k3 요렇게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됐니? 천천히 할게요. 잘 보세요. 자, 2뿔 x가 2뿔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잖아. 어디로 가? 3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3이 돼요. 여기까지 있네. 그 다음에 2마면 x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그럼 y값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어디로 가? 1로 가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2에 색칠돼 있죠?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거 두 개의 값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x는 2에서 점프를 하고 있다고. 됐니? 그 다음 이제 3일 때 볼게겠지? 그럼 봐봐. 3일 때는 우극한이 이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4로 가요. 맞지? 근데 왼쪽에서 3으로 가도 이렇게 가는 거라서 4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도 4고 얘도 4야. 됐니? 근데 함수값은 재수없게 뭐냐면 3에 색칠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게 뭐가 돼?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고. 됐으니까 자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뭐라 적으면 이래 적을 거야.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이제 얘를 한 번에 표기를 할 겁니다. 뭐라 표기할 거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kx는 뭐다? 4라고 표기를 할 거라고. 값이 같을 때만. 4, 4는 같잖아. 맞아? 3이 아니고 2. 3 맞죠? 여기까지 됐네? 이해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냐면 x는 3에서의 극한이라 부를 거겠지. 그래서 봐봐. 얘는 뭐라고? 자극한. 얘는 뭐라고? 우극한. 그거 두 개 같은 값으로 존재? 그러면 얘는 뭐다? 극한이라 부를 거라고. 그러면 여기를 봐. 자극한과 우극한이 값이 다르잖아.
그럼 얘는 극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y는 hx, 얘는 x는 0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할 겁니다. 겠지? 그래서 얘는 y는 kx는 x는 3에서 극한이 4다라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자극한과 극한이 같아야 돼요. 다만 방향성이 하나일 때는 요게 숫자로만 나오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얘도 이름을 내가 붙이고 싶어. 봐봐. 얘는 지금 극한값은 존재하잖아, 4로서. 그런데 이거 두 개의 값이 같니 다르니? 달라.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상황으로 나는 만들고 싶어. 이것도 내가 이름 지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를 거냐면 x는 3에서 빵꾸라고 부를 거예요. 구멍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실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커터를 이렇게 딱 잘랐어. 끊어져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빵꾸라고 부를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면 점프랑 빵꾸는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점프랑 빵꾸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 부를 거냐면 연속이 아닌 거잖아.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직관적으로. 됐나요? 그러면 불연속의 종류가 두 개네. 뭐? 점프 케이스가 있고 빵꾸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서 점프 케이스는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야. 근데 빵꾸는 뭐냐면 극한값은 존재해. 근데 뭐냐면 극한값을 극이라 적을게. 함수값을 함이라 적을게. 이거 두 개가 값이 달라요. 됐니? 그래서 불연속의 종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극한과 함수값이 다르거나 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좀 더 보자. 그냥 직관적으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kx 요거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kx를 보죠. 얘는 눈으로만 있으면 알 수 있잖아. 뭐야? x가 커져. y값이 이렇게 다가가겠네. 어디에? 3에 다가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뭐다? 3이 나온다. 그 다음 x가 작아져. 이렇게 한대. 그럼 y값 뭐야? 이렇게 좀 다가가잖아. 뭐해? 마이너스 1에. 그래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1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랑 원래함수랑 교점이 없다고. 맞아? 그런데 얘는 봐봐. 여기는 교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야? 3,3에서 교점을 갖게 돼요. 맞죠? 물론 여기는 교점을 잘 안 가지죠. 아래쪽에 그림 안 그렸으니까. 그래서 점근선이 항상 교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면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건 직관적으로 정의를 한 거고 이제 수식으로 다 정의를 할 거야, 알겠지? 그 오늘은 그 1페이지만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그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제 한 점에서의 극한. 이제 한번 좀 수식으로 하나씩 볼게요. 뭐냐면 x가 어떤 a로 다가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실수해야겠지? 이거 1대 fx가 뭐다? 어디로 갈까? 여기를 네모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 네모 안에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생각 없는 것도 있었잖아,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냐면 어떤 숫자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L은 실수, L 적어 L?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아까 무한대도 나왔잖아, 맞아? 결과가.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오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를 예쁘게 적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 그래서 얘가 네모다 라고 적을 건데, 마찬가지 뭐라고? 이 네모는 이렇게 4개가 온다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다? L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뺄 건데, 뭐라 뺄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이렇게 L로 존재를 했어요. 됐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존재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를 이제 뭐라 부르겠냐면 이름을 수렴한다라고 부를 거예요. 개인적으로 수렴 발사는 용어는 물론 나는 안 좋아해서 나는 안 쓸 건데, 그래도 혹시나 문제 풀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렴이나 단어는 알고 있어 주셔야겠지. 그럼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자고. 그러면 얘는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다양한 걸 다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한대로 나와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무한대는 아까 숫자가 아니라 했잖아. 기호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아직은 안 했지만 진동하는 모양도 나올 건데, 이 진동을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수트에서도 간단하게 다루면 되니까 맞춰보 놓을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냐면 아까 자극한 존재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 다음 우극한도 존재해. 근데 그 값이 다른 케이스가 있었지. 얘도 우리가 존재 안 한다고 해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자극한이 없어, 애초에. 그럼 당연히 극한이 없는 거겠지. 그 다음 우극한이 없어. 그러니까 한쪽 극한이 없어도 극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 뭐 상황은 여러 개 더 있을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림을 3개 그릴 거거든요. 세 개의 그래프 다 진동하는 모양인데 이름이 진동인 거는 결정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처음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됐니? 요게 fx. 그 다음에 이제 gx는 이제 뭐냐면 이게 gx. 세 번째 h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세 개 다 모양은 진동하는 모양이잖아, 맞아? 근데 얘는 뭐냐면 점점 뭔가 커지는 거고, 맞지? 얘는 그냥 일정하게 계속 가는 거고, 얘는 점점 해서 액추에 다가가는 거잖아, 맞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진동이라 부를 거예요. 얘 진동이고요, 얘를 진동이라 부를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는 진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지? 네. 왜냐면 진동을 약속 자체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왜 진동이 아니냐?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 현재야 이거 뭐니? x값이 커지면 y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x축이 다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수렴이에요. 존재. 됐네? 그래서 진동하는 모양이 다 진동인 게 아니라 극한값이 없는 그래프가 진동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 내용은 수치에서 다루진 않는데 직관적으로는 알고 가자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 극한값이 전제 조건이 있겠지. 요게 fx는 l이다 수렴하는 얘의 필충 조건이에요. 한글로 적을게요. 첫 번째, 좌극한 존재.
자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세 번째 그 자극한을 자극이라 적을게, 우극한을 우극이라 적을게. 이거 세 개가 같아야 돼요. 즉 한 점에서의 극한에서는 방향성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했잖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그 두 개 값이 같아야지만 뭐다?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뭐다? 존재 안 하는 거. 그래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무한대에서 극한이에요. 무한대에서 극한은 뭐냐면 요거 두 가지를 말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네모, 요거랑 뭐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무한대에서 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네모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이제 아까 종류가 뭐였냐면 뭐다? 애초에 존재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존재 안 하더라도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L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나?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뭐다? 기호로 표기를 하면 똑같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네모다.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네모다 해서 저 네모의 자리는 똑같이 얘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나요? 아까 발산하는 거 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산이라는 용어를 참 쓰기가 좀 애매하네. 발산이라는 용어는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은 나는 이게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 저는 교과서 시키는 대로 할 건데 발산을 나는 이거 아까 무한대로 가는 거 있잖아. 요거랑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잖아. 결과가 또는 진동하는 거 이거 세 개를 교과서에서 발산이라 다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존재해. 이거 두 개의 값이 달라.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이걸 발산이라고는 안 부르고 있거든. 그냥 교과서는 무조건 얘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냥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이걸 발산이라 부를 거냐 말 거냐인데 나는 수업 시간에 얘를 발산이라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할 겁니다. 물론 얘네도 존재하지 않는 거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에 뭐다? 이 케이스가 있고 요 케이스가 있다라고 나는 부를 거야. 알겠지?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다고. 수렴 반대가 발산 아니냐? 그럼 얘도 발산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적분에서 배우는 수열의 끝간에서는 그 말이 맞거든. 왜냐면 그때 이 케이스가 빠져. 수열의 끝간에서는 이게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서 그게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수표에서는 요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교과서도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팔동 다 읽어봤거든. 지수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발산이라고 하는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 케이스를 일단 발산이라고 부르진 않을게 수업 시간에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유형 1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문제 다 적어줄 테니까 책 없으면 그냥 보시면 돼요. 유형 1에 뭐라 되어 있냐면 fx가 x-1의 제곱분의 1이다. 그래가지고 기억에 뭐라 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갈 때 fx가 4다. 첫 번째 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0이다. 그 다음 디귿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옳은 것은 그러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아까 넣었을 때 부모가 0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봐봐.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뭐 x는 1이야 1. 1 넣었을 때 문제 되는 말은 어차피 무조건 극한 어디로 가? 1로 간다는 거겠지. 이게 뭐 강제로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얘 요거식 이거식 이거가 다 따로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식으로 적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뭐 점프한다는 거는. 그러면 무조건 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연속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연속일 때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뭐 하는 거야? 같다라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뭐냐? 2분의 1은 넣어봤자 분모 0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럼 다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극한값을 그래프는 모르지만 그냥 뭐다? 이 2분의 1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고? f2분의 1과 같다고. 됐니? 근데 f2분의 1을 계산을 했더니 봐봐. 2분의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역수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뭐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유는 뭐라고? 얘는 연속 그래프라서. 연결된 그래프라서.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봐봐. 1을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맞지? 분모가 0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만약에 1을 넣잖아? 그럼 어떻게 돼? 0분의 1 되잖아. 맞지?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를 내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해. 봐봐 얘들아. 1분의 1은 몇이지? 1이야. 그 다음에 0.1분의 1은 뭐지? 얘는 10이야. 그 다음에 0.01분의 1은 뭐가 돼? 100이야.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자는 똑같이 1이고요. 근데 이 숫자는 결과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그러면 0분의 1인데 봐봐. 제곱 때문에 양수라는 문장은 되겠지. 근데 얘는 아까 전에 0분의 1이지. 그러면 쟤는 어디로 가? 0분의 1을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니? 무한대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라 적어야 된다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무한대입니다. 쌤 근데 아까 한 점에서의 극한은 1뿔 1마를 따져야 된다면서요. 1뿔을 넣든 1마를 넣든 여튼 제곱 때문에 0뿔이 된다고. 여기까지 해야 되네. 그래서 뭐다? 이런 식의 추측에 의해서 그래프를 모를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봐. 자 이제 무한대로 넣을 거거든. 그러면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겠지. 엄청 큰 것을 1 빼봤자 똑같잖아. 근데 그걸 또 제곱을 했네. 무한대를 또 제곱을 해. 뭐가 되겠니? 또 무한대겠지. 그럼 얘는 뭐냐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분의 1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를 보자고. 그럼 똑같이 하자고. 자 1분의 1은 뭐야? 1이야. 10분의 1은 뭐야? 0.1이야. 100분의 1은 뭐예요? 0.01이야. 맞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져. 무한대분의 1은 어디가 꺼지겠니? 0에 가까워지겠지. 맞아? 1, 0.1, 0.01, 0.001 이렇게 갈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0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옳은 것은 지금 뭐예요?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해서 뭐다? 기억 디귿이 됩니다. 됐죠? 근데 지금은 너네가 뭐야? 쌤 그럼 이렇게 하나씩 다 추측을 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서 뒤에서 이제 약속을 할 거야, 그치? 지금 일단 직관적 키우기 먼저고. 그 다음에 얘는 봐봐, 얘들아. fx가 만약에 x분의 1이잖아. x분의 1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맞아? 근데 여기 x제곱이니까 두 개 함수 곱한 거지. 봐봐봐. 정도 나중 적고. 여기가 2라고 칠게. 그러면 같은 거 두 번 곱했잖아. 뭐가 되니? 4가 되겠지. 그러면 계속 양수인 거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지금 생겼다.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야. 함수값이. 마이 곱하기 마이 다시 4가 되겠지. 다시 위로 올라갔지.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는 배웠잖아. 이걸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 우함수 맞아요? 우함수 맞을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다?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됐냐 안 됐니? 그럼 여기를 이제 보면 이거 이래 된다고. 여기 말 안 됐냐? 자, 2분의 1. 뭐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그 다음에 1. 여기 어디가 있겠지. 아, 지금 상관없어. 아, 근데 계속 정신 나가는 건데. 이거 체크하자, 이거는. 하여튼, 여기까지 됐지. 됐니?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그래프를 옮길 거라고. 뭐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 옮길 거라고. 그러면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면 x-1의 제곱분의 1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고. 맞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가 x는 1이 있다면 옮긴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지금 생기게 됐다고. 됐나요? 그러면 2분의 1은 어디 있니? 여기 있겠지? 맞아? 1은 여기고. 그럼 봐봐. 2분의 1 때는 붙어 있으니까 뭐야?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간에 똑같은 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넣어버리면 4였죠? 됐니? 그 다음에 1로 갈 때를 보니까 봐봐. 우극한이 있을 거고 자극한이 있을 거야. 둘 다 어디로 가냐면 쭉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얘는 무한대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무한대는 극한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인 것 뿐이지. 됐습니까? 우리는 숫자로 이렇게 나와있지만 수렴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디귿이 뭐였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다가가? 0에 다가가게 되겠지. 그래서 뭐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알면 땡큐긴 한데 모든 그래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식으로 요놈들 있잖아. 이놈들 약속을 할 거야. 저게 뭐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됐습니까? 이거 이제 필기됐나요? 여기서 말하는 정성이 무슨 뜻이냐면 극한값이 정해져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부정형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극한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똑같은 꼴이라도 극한값이 일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정형은 저 꼴이면 무조건 극한값이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건 부정형이에요. 이거는 뭐 1점짜리 나올 거 말까 한다 했지. 그래서 뭐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해. 뭐겠니? 무한대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자가 서울 사람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강에 갔어. 요새 물 부족 국가라고 해서 미안해서 집에 있는 수돗물을 부어서 다시 한강에 부었대. 그러면 양은 그대로 많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부산 사람인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 해운대 바닷가에 갔어. 내가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모래를 가져와서 부었대. 그래서 뭐 무한대에다가 또 내가 집에 있는 걸 다 퍼부어도 무한대니까 그 결과는 뭐다? 무한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 이상하지 맞지? 그럼 똑같은 논리야? 자 봐봐. 한강에다가 집에 있는 수돗물을 부었어. 그럼 뭐가 나온다고? 여전히 무한대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내가 집에 물이 없어서 한강물을 퍼다 훔쳐가서 집에 가서 했어. 티나 안 나? 티 안 나. 물론 경찰이 보면 다 파가겠지만 티가 안 나니까 뭐냐면 여전히 무한대라는 거겠지.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시. 여기 시가 음수는 상관없습니다. 겠지? 여튼
무한대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C가 양수일 때 C 곱하기 무한대. 얘 뭐겠니? 무한대가 양수 곱하기 무한대겠지. 그래서 얘도 무한대다 무조건. 그러니까 극한의 결정이 돼 있는 거겠지. 그럼 C가 이번에 음수야. 얘는 뭐겠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됐네.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C를 할 거야. 이건 아까 내가 했잖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숫자는 작아진다 했지. 얘는 0이에요. 무조건. 됐나요? 그 다음에 0뿔분의 C를 할 건데 C가 양수인 케이스. 그 다음에 0마분의 C를 할 건데 C가 양수인 케이스를 볼게요. 이것도 아까 있다고. 뭐? 1분의 1, 0.1분의 1, 0.01분의 1 숫자 커졌지? 그래서 얘는 뭐다? 무한대가 나왔어요. 얘와 얘는 뭐야? 부호 반대지. 0뿔 0마. 위에는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뭐다? 정해져 있다고. 이까지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나? 0뿔분의 C인데 C가 음수야. 그러면 얘는 뭐겠니? 요거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잖아.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 다음에 0마분의 C인데 C가 음수야. 얘는 뭐야? 요거랑 부호 반대인가요? 그래서 뭐다? 무한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정형입니다. 겠지? 그 정형은 시험 문제 안 나와.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겠지. 일단은 부정형은 종류가 다양한데 수투에서는 쓰는 게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보면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니까 1꼴이라고 할지라도 계산 결과가 1이 날 수도 있고 2가 날 수도 있고 100이 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겠지.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0 아닙니다. 얘도 부정형이에요. 알겠지? 이까지 됐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0 아니에요. 몰라요. 이것도. 알겠지? 마지막이 뭐냐면 0분의 0꼴이에요. 얘도 몰라요. 1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4가지 꼴은 문제마다 극한감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주어진 문제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부정형인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지? 먼저 얘부터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제곱 얘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3x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 이렇게 3개를 볼게요. 그러면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x도 무한대로 갔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 2x도 무한대로 가고 3x도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아요. 맞아? 근데 얘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3개 다 꼴은 똑같다고. 근데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약분을 하는 거야. 너희 그냥 맨날 하듯이. 이거 x 하나 약분해봐. 뭐가 돼? x가 된다고. 자, 이거 약분해봐. 2분의 3 되지? 맞아? 자, 이거 약분해봐. 이래진다고. 그럼 너네가 또 따진다고. 쌤, 약분하려면 0 아니라도 된다면서요. 무한대로 간다는 말 자체는 이미 충분히 큰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된다는 말이다 했지. 0 아니니까 뭐다? 약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까지 됐나요? 그럼 아까 했으니까 봐봐. 얘 뭐겠니? 무한대겠지? y는 x 그래프가 쭉 올라가면 됐잖아. 얘는 y는 2분의 3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다 어디야? 2분의 3이겠지. 얘는 2분의 3이야. 유리함수 아까 이거는 뭐였니? 0이었죠?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그럼 봐봐.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는 존재 안 하고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0이고 그때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유로 다 부정형이 됩니다. 알겠지? 됐죠? 요거는 이제 체크는 안 할게. 왜 부정형인지는 그냥 이런 형태가 다 나온다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냐면 시험 문제는 이 부정형의 계산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1번부터 조금 파악을 하면
요 놈의 1번은요 주로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나올 거예요. 물론 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항상 답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다항식 fx라고 하고 얘를 다항식 gx라고 할게요. 분모를. 됐니? 우리가 봐봐. g의 차수가 f의 차수보다 큰 경우를 볼 거야. 뭐니? 세 번째 건가요? 무조건 0 되겠지 이거는? 0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g의 차수보다 f의 차수가 커. 첫 번째 거지? 무한대라고 맞아.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날 수도 있거든요. 최고차항 개수가 원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나와. 그거는 아직 뭔지 몰라. 최고차항 개수라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g의 차수랑 f의 차수가 같을 때를 보자고. 뭐였니? 2분의 3이지? 2분의 3이 무슨 말이야? 최고차항 개수비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비입니다. 됐나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2x 제곱 플러스 1 3x 제곱 2x 플러스 5 됐니? 그러면 교과서 방식을 좀 설명을 해볼게. 교과서는 이렇게 풀어. 어떻게 푸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대로 둬. 근데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해. 됐니? 교과서 방식이야. 이거는 교과서. 내가 이 방식 별로 안 좋아해. 그럼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봐. 뭐가 돼? 2가 되고 여기는 x제곱분의 1 되고 여기는 3 되고 x분의 2가 되고 x제곱분의 5가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무한대분의 상수네? 아까 뭐라고? 정형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고. 맞아? 그래서 얘는 0으로 가. 얘는 0으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네? 얘도 0으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네? 얘도 뭐야? 0으로 가. 그러면 남는 게 뭐야? 2분의 3이다 라고 한다. 이해돼? 그러면 이 계산 결과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무한에서는 항상 무한에서라고 할게. 무한에서는 항상 큰 놈이 결정한다라고 일단 적어놓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수가 큰 놈이 극한값을 결정짓겠다는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세 개가 있어. 차수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얘를 애초에 삭제를 해버리자고. 어차피 극한 영향 안 줘. 무한에 가면 얘는 엄청나게 작고 얘는 엄청 큰 거라고. 그 다음 밑에도 봐봐. 얘랑 얘가 지금 차수가 얘가 크잖아. 얘 버려버리라고. 그러면 얘는 뭐라 적을 수 있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분의 3x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 네. 물론 쌤저 이거 바로 넣을 건데 이게 더 빠르긴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수업 시간에 알겠지?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교과서고 요게 미국 교과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몇 개만 더 예시 들어볼게요. 첫 번째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1 3x 세제곱 2x 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세제곱 4x 플러스 5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치? 그래서 교과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줘요. x제곱 나눠줘요. 여기 x제곱으로 나눠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방법 이용 안 할 거라 했잖아. 지금 봐봐.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에서는 뭐라고? 차수 큰 놈이 다 결정을 짓는다며. 자, 이 세 개 중에서 차수 큰 놈은 앞에 거잖아. 버려. 됐네? 여기서 이거 둘 중에 차수 얘가 크잖아. 얘 버려요. 됐지?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분의 3x 세제곱이라고. 자, 약분을 해버리면요.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x가 나온다고. 자, 2분의 3x는 직선인 거 어디로 가? 원대로 가는 거 아니지? 아니면 2분의 3 곱하기 무한대 뭐야? 꼴이잖아. 2분의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며.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무한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럼 뭐다? 버려.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세제곱분의 2x 제곱이 된다고. 됐네? 그럼 얘는 x제곱 약분해버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분의 2가 돼서 무한대분의 2잖아. 뭐야? 무한대분의 숫자 0이라고 했죠? 정형에 의해서 얘는 뭐다?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걸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얘를 소거 법칙이라 부를 거야. 알겠지? 제거해 나간다고. 주로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루트 빼기 루트 꼴일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교과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분자인지 분모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분자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유리화를 해서 얘를 무슨 꼴로 만드냐면 얘가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걸 꼴일 거 아니야. 당연히 문제가. 맞아? 그래서 얘를 이 꼴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1번 계산으로 가자는 거야. 됐니? 근데 내가 일부러 이거 귀찮으니까 맨날 유리하게 괜찮아. 그래서 공식 하나 해놓을게요. 그래서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루트 a 제곱 x 제곱 bx 더하기 c 빼기 루트 a 제곱 x 제곱 dx 더하기 2 요거를 계산해 달래. 단 a는 양수라고 할게요. 됐니? 그러면 너네 봐봐. a가 양수면 a 제곱도 양수잖아. 그러면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잖아. 맞아? 자, x가 무한대로 가. 어디로 가니? y가? 무한대로 갔지? 얘도 어차피 똑같은 2차 함수잖아. 맞아? 그래서 뭐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맞네. 여기까지 이해했지?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를 할 거라고. 그러면 교과서 방식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겠지? 다음엔 이것도 생략할 거야. 이거 너무 암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 적어주면 보는 너네가 힘들다. 이래 되잖아. 맞아? 그러면 분자는 합차꼴이잖아. 맞아? 합차.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루트 사라지게 되겠지 이제? 합차 쓴 거야. 됐니? 그러면 a제곱 x a제곱 x 사라지게 되겠지 이거.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b-d의 x에다가 c-2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이제 잘 봐 얘들아.
자, 얘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라며. 아까 요거 2차식. 잘 봐. 얘 무한대라고. 얘도 어디라고? 무한대라고. 근데 두 개가 이번 뭐가 됐어? 더하기가 됐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정형. 무한대였다고. 분모 무한대지. 요거 봐봐. 일단 여기서 지금 b 빼기 d가 0은 아니라고 할게. 요게. 됐니? 물론 0인데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0이 아니라고 할게. 0이 아니면 얘도 직선이잖아. 직선은 뭐야?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라고. 적는 건 나중에 적으라니까. 집중을 해라니까 좀 인간들아. 그 바닥 본다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왜 바닥에 보냐고. 그리고 직선이면 무한대로 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얘도 뭐다? 무한대 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꼴을 적을 때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지금 뭐다?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다는 거라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됐니? 근데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한다고? 소법칙 쓰겠다며. 그럼 봐봐. 차수 누가 커? 얘가 크지? 버려. 얘가 작잖아. 버려. 됐니? 자, 이거들 중에 차수 얘가 작잖아. 버려라고. 남는 것만 적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a 값 양수, x도 양수예요. 이제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고 x는 무한대로 갈 때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ax가 됐다. 절대값 ax가 아니라. 그래서 ax, 얘도 ax, 두 개가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됐으니까 이거밖에 안 남잖아. b 빼기 d에 x가 됐지. 근데 이게 2ax잖아. x의 합분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항상 공식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2a분의 b 빼기 d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bd가 0이 되면 극한값이 0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애초부터 0인 케이스고, 맞아? 애초부터 0인 케이스고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설명한다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거야. 됐지? 그럼 너네가 이제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전제 조건이 뭐야?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같을 때지? 2차항의 개수가 다르면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잖아. 발산이 나와요. 됐니? 그러니까 뭐다? 존재하는 경우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겠니? 딴 게 나오겠니? 딴 거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다? 요거는 공식처럼 안개를 해주셔야겠지? 근데 실제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애들 또 못 풀더라고. 봐봐. 얘는 루트로 바꿔버리면 제곱 씌우면 되잖아, 맞아?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맞아요? 그럼 루트 빼기 루트 꼴 맞아, 아니야?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맞지?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좀 몇 개 있어서 보면, 여기는 아까 a제곱짜리였거든요? 그럼 a제곱이 1이네? 근데 아까 a는 무조건 양수라고 가져오면 때려라고. 그러면 a 값은 뭐가 돼? 1. b는 3. d는 2잖아. 왜? 공식이 2a분의 b 빼기 d니까 요거 세 개만 알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답이 뭐다? 2a분의 b 빼기 d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다? 답은 2분의 1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들게요. 얘는 그 먼저 빼기 먼저 거 쪼여졌고 루트 있잖아, 맞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뭐라고? a 제곱짜리였다. a가 아니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야, 알겠지? 그 다음 b는 3, d는 2. 그래서 뭐다? 2a분의 b 빼기 d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2루트 2분의 1이라서 4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전에 이렇게 해도 돼. 시간 차이가 너무 난단다, 알겠지? 그다음 유리할 때 특히 너네 계산 많이 틀리잖아.
그래서 그냥 이건 공식처럼 외우는 게 편하다는 거겠지. 괄호가 보일 거야. 괄호 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괄호가 늘 있을 거예요. 괄호. 그래서 이 괄호 안을 통분하면 돼. 이건 다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하나 간결 문제 만들어 볼까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할까? 무한대? 제로? 무한대? 무한대. 만들어낼 수 있겠지? x분의 1에다가 요거는 무한대분의 1이 0으로 갔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무한대로 가는 거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다. 자, 책 줘봐, 책. 책에 있는 하나 뺏겨와야 되겠다. 이래도 없는 거 아니지? 아니야. 왜 내 눈에 썩어 빠졌나? 아, 있다. 0이다, 역시. 책에 있는 문제 하나 뺏겨올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일단 꼴 파악부터 먼저 해야 돼. 됐니? 그럼 봐봐. 0 넣으면 무한대잖아. 쌤,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 있잖아. 그거 말고 꼴 파악할 때는 부호 신경 쓰지 말라고. 됐니? 그래, 여기 0 넣어봐.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빼기 2분의 0이지. 맞아? 그럼 뭐라고? 아, 요꼴이네? 이 꼴은 뭐해라고? 괄호 안을 통분해라고. 통분을 해주면요. 리미트 x가 들어올 때 앞에 건 그대로 주고요.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2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빼기 2니까 x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통분을 하면 늘 뭘 제거할 수 있냐면 얘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늘. 됐나요?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제로로 할 때 2에 x 플러스 2분의 1 됩니다. 그럼 0 넣어버리면 4분의 1이 되냐? 그러니까 분모 0 안 되면 그냥 숫자 넣으라고 했잖아. 맞아? 됐지? 쉽지? 어려워? 근데 이거 어려운 케이스 있어. 여기 안에 또 루트가 있어. 그럼 통분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여튼 뭐다?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이야. 알겠지? 이거는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맞지? 이런 말 하면 또 저기 인터넷 유튜브 보면 수학에는 무조건이 없어요라는 또 강의가 있어요. 저기 이상엽 씨라고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강연에 그것도 봤는데 가서도 가르칠 때 제발 수학에는 무조건 없다라고 그래서 너무 이거다라고 설명하지 말라고요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입시 수학이라 사겠지 나는. 자, 모든 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죠. 영상 최근에 올라왔는 거 봐봐. 거기 수학의 신 이상엽 유튜브 가서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영상 제목이 이거일 거야. 수학에는 무조건이 없어요. 나 저번에 세미나 했다 했잖아. 그 세미나 4개 중에 1개가 그거야. 그분이 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0분의 0인데 얘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거의 나올 거예요. 거의. 근데 얘네들은 이 각각의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아니야. 여기서는 루트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튼 똑같이 뭔가 고백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뭘 제거할 수 있냐면 이게 분명히 약분이 돼.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있어가지고 약분이 돼버려요. 약분을 하는 순간 이 0분의 0꼴이 뭐로 바뀌냐면 이런 꼴로 바뀌어. 그냥 넣었을 때 0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꼴로 바뀌어 이게. 그러니까 연속꼴로 바뀐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럼 일단 꼴값부터 먼저 하고 해야 했잖아, 맞아? 자, 1 넣어봐. 분모 0되지. 1 넣어봐. 분자 0되지. 그래서 0분의 0꼴이고 확인했다고. 0분의 0꼴이니까 뭐 하자고? 인수분해를 하자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 x-2 분자는 x-1, x-3으로 인수분 된다. 됐나요? 그러면 뭐가 돼? 약분되잖아. 맞아? 약분되니까 남는 게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꼴. 그럼 1 넣으면 0 안 되잖아, 맞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뭐다? 2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됐니?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전체라고 할게. 전체면 제일 많이 넣는 게 4번 꼴이야.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골고루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가 골고루 나오고, 왜냐면 뒤에 내용이 싹 다 네 번째 주제가예요. 알겠지? 수투의 거의 끝은. 됐죠? 요게 이제 뭐냐면 함수의 극한의 계산법이라 알겠지? 그래서 요 네 가지 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계산법 외워야 되고, 당연히 정형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심화 테크닉으로 합성함수 계산하는 방법 배울 거고, 가우스에 있는 거 계산하는 방법 배울 거예요, 알겠지?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될 것 같고, 오늘은 안 갈 것 같습니다. 한 정리라고 할게요. 요거랑 극한 이제 부등식. 그래서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꼭 a로 갈 필요 없어요. 무한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fx가 l로 수렴해. 그 다음에 리미트 똑같은 x에 대해서, 그러니까 a gx가 얘가 m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1대, 그러니까 뭐다?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서의 극한이 존재할 때. 됐니? 이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걸로 나눈 것도 다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얘가 결과가 뭐다? l 불만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 c는 숫자야, 상수. 그러면 뭐냐면 얘가 c l이 돼요. 그러니까 c가 뭐다?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얘는 계산 결과가 lm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얘는 fx 극한이 l이고 얘가 m이니까 l분의 m이 돼요. 근데 얘는 존재 조건이 붙어요. 단 l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됐습니까? 이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입니다, 알겠지? 증명은 대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요 말이야.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 말이 리미트를 각각에 대해서 분배를 시킬 수 있다는 거야.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돼서 l 더하기 m이 나온 거야, 알겠지? 됐니? 그런데 이게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되려면 조건이 뭐가 붙어있다고? 이 말이 있어야 돼. 없으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때는 리미트를 분배할 수가 없어. 존재할 때만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뭐다? 존재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존재 보장이란 말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의미도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fx는
뭐다? 이 C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CL이요. 근데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얘는 존재 없어서 써도 돼. 얘는 존재 또는 존재 안 해도 써도 돼. 존재 안 해도 돼. 왜냐하면 C는 어차피 그냥 숫자인 것 뿐이잖아. 아까 우리 정형 배웠잖아. C 곱하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잖아. 그럼 어차피 C 무한대는 무한대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은 존재 안 해도 써도 상관없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 한 대만 쓰니까.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 곱하기 gx는 뭐다? 각각에 넣겠다고. 근데 언제 쓸 수 있다고 이거는? 존재 보장할 때만.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돼서 l 곱하기 m이 나오는 거라고. 됐네?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도 이놈의 리미트가 분자에도 들어가고 분모에도 들어간다는 거야. 언제? 존재 보장 시. 근데 여기는 초과점까지 하나 더 있다며. 뭐? 저놈의 l이 0이 아닐 때까지. 분모가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돼서 l분의 m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냐? 얘는 한글로 말하면 이거야. 두 개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수렴한다는, 두 개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된다면 뭐다? 한 개, 어떤 새로운 한 개는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하거나 곱하거나 뭐다? 0이 아닌 걸로 나눈다면 그 한 개는 수렴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다고. 근데 한 개만 존재한다고 문제돼 있어. 그러면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전제조건이 뭐라고? 두 개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 계산할 때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증명은 안 한다고. 증명은 대학교 가서 배우면 돼야겠지.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전제조건이 뭐다? 존재할 때 쓸 수 있는 부등식이야. 존재 안 할 때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는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fx가 gx보다 항상 작대. 이거이면 여기다 양변을 리미트로 붙일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A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래서 이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요게 된다. 예시를 조금 무한대로 가는 걸로 좀 잡을게요. 알겠지? 그게 좀 너무 편해가지고 뭐냐면 봐봐 얘들아. fx를 x분의 1로 잡을 거고 gx를 x-1분의 1로 잡을게. 양수에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왜? x-1이랑 x가 있으면 얘가 큰데 역수치하니까 반대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보낼게. 무한대가 너무 좀 간단한 예시라서. 자 얘들아, 그럼 이거 뭐 나와? 0이지.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그 다음에 얘는
뭐 나와?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라며.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가 돼? 0 되겠지. 그래서 뭐야? 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뭐다?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뭐다? 기본적으로 양변에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존재 안 할 때는 이거 좀 까다로워서 안 할게.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이에요. 이거 1번 할게요. 두 번째 부등식은 계산 문제 풀 때 이용이 돼요. 요거는 그냥 진짜 이렇게 OX 문제로 나오는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l. 같은 l로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떤 부등식이 있냐면 fx, hx, gx 이거야. 그래서 이거이면 결과부터 적을게요. 결과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봐봐. 얘가 어디로 간대? l로 간다며. 맞아? 얘도 어디로 간대? l로 간다며.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어디로 가겠니? 양쪽이 다 l로 가잖아. 그럼 얘도 어디로 가? l로 가겠지? 그래서 얘가 뭐다? l이다. 여기까지 했네? 요건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부르거든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저는 조임 정리라고 많이 불러요. 자, 이 사람의 말은 이거야. 샌드위치 빵가빵 사이인데 막 누르면 붙지 않겠냐? 라는 놈이고, 조임 정리라는 게 뭐냐면 빨래를 이렇게 우리가 빨래가 이렇게처럼 입체감이 있잖아. 근데 이걸 계속 짜내. 짜내면 뭐가 돼? 뭔가 하나의 실체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조임 정리. 그래서 조임이 영어로 뭔데? 스퀴즈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스퀴즈 정리라고 많이 부르거든, 외국에서는. 스퀴즈 이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겠지. 그래서 저는 조임 정리랑 부를 거 수업 시간에 너네 샌드위치를 불러도 상관없어야겠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 놈의 조임 정리는 계산 문제 풀 때 이용이 됐거든. 근데 그걸 문제가 너무 티나. 문제에 대놓고 부등식이 적혀져 있어, 세 개가. 그럼 무조건 보자마자 이거 조임 정리다, 무조건. 그런 감각이 있을 거라서 계산 문제는 쉬워, 얘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의 OX 문제가 좀 어려워. OX 문제 몇 개만 적어볼게.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 밑에 게 좀 쉬워서. OX. 얘가 L로 가는데, 수렴하는데. 얘는 M으로 수렴하는데.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얘도 수렴하냐?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X야, 알겠지? 그냥 봐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식으로 말고 봐봐. fx가 그냥 이거라고 칠게. 이게 fx야. 이게 뭐 y는 1이라고 치자고. 됐니? 그 다음에 gx가 이거야. 상수함도 잡을게. 여기 3을 잡을게. 됐어요? 근데 hx가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 뭐 a는 좀 무한대로 가는 걸 잡을게.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근데 무한대로 간다면 hx가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럼 진동할 수도 있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됐나?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x야겠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두 개 사이 있다고 해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아까 뭐라고?
같은 값으로 딱 가야지만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근데 두 개가 수렴한다? 사이에 있다? 이건 모른다는 거겠지. 네? 뭐 굳이 발레를 잡아드릴게요, 그치? 발레를 좀 식으로 잡아드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hx를 짤 거야. 여기가 뭐 a라고 한다면 여기는 1.5, 여기는 2.5로 잡아버리고 이게 초록색이 hx면 hx는 항상 1과 3 사이에 있지. 그런데 a에서의 그 자극하는 1.5, 우극하는 2.5가 다르잖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수의 극한에서 발레는 이게 제일 많아. 좌우극한 다르게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거 보자. 두 개가 같대. 그 다음 부등식은 똑같대. 그 다음 이게 존재하냐고 물었어. 현지, OX. X? 왜 X인데? 어? 아닌가? 글쎄요. 맞아, 이게 X야. 이거 많이 틀리거든. 뭐냐면 애들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쌤, 이게 이거랑 같은 말 아닌가요? 이거랑은 다른 말이야. 얘는 수렴성이 보장이 되는데 얘는 수렴성이 보장이 안 돼. 왜냐면 얘가 는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는이 붙어있다 해서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얘는 발레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는 그냥 무한대 케이스만 할게요. 그냥. 그러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간다고. 다. 싹 다 무한대로 간다고. 그래서 뭐다? 오리지널 폼만 참이고요. 비슷하게 생긴 꼴은 싹 다 거짓이에요. 쌤 비슷하게 생긴 데 참일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알겠지? 됐니? 그래서 오리지널 폼만 참이고 비슷하게 생긴 건 싹 다 거짓이다. 그렇게 약간 감각을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됐죠?